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2차 발사가 드디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뼈아플 실패를 딛고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꼭 8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였는데요. YTN 사이언스가 실황 중계해드린 누리호의 발사 과정과 성공 결과 발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엔진으로 들어가고요. 예. 근데 밑에 보면 저 누리호 자체가 200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밑에 1단 추진체가 약 300톤짜리 추진 300톤 추진체더라고요. 추력을 낼 수 있는. 예. 근데 그 75톤짜리를 4개를 묶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오작동하면 이게 방향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걸 우리가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300톤 추력 300톤짜리 엔진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75톤 엔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추력을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생산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요. 그렇군요. 예. 우리도 이제 75톤 추력의 엔진 4개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4개의 엔진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특성들을 잘 조절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클러스터링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3시에 기립장치가 철수가 시작이 됐고 3시 10분에 산화제가 충전이 완료가 됐고 자 3시 50분에 발사 자동 운영 피해로가 시작이 됐다는 현장에서 어떤 안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경민 교수님. 네. 우리가 일단 이게 700km 상공에 이제 우리 위성을 쏴서 올리는 건데요. 네. 말씀하시는 고궤도 3만 km 상공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저 궤도를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전형으로 해서 올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36,000km가 정지 궤도거든요. 네. 근데 정지 궤도로 해서 정지가 돼 있는 궤도가 아니에요. 지구 자전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돕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쳐다볼 때는 그 인공위성이 마치 우리 눈앞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정지 궤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흔히 군사위성이라고 하는데 군사위성은 어떤? 군사위성은요, 궤도입니까? 한 400km에서 700km로 굉장히 저궤도에서 돌고요. 아. 그래야 이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네. 기상위성은 36,000km에서 반드시 한반도 상공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날씨를 24시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네. 그것도요, 2009년 이전에는 일본이 찍은 위성 사진을 우리 YTN에 올려가지고 날씨 방송했습니다. 과거예요. 예. 2009년만 하더라도. 그랬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위성이니까 네. 얼마나 그래도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위성이라는 말이 어느 네. 날보다 좀 와닿는데 네. 지금 발사 카운트 다운 이후 이제 누리호 발사 한번 그 시퀀스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5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예. 고비를 가장 주목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발사할 때가 제일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발사가 점화가 돼서 이제 발사가 무사히 진행이 되면은 네. 127초에 1단 분리가 되는데 그 1단 분리되는 과정이 제일 이제 기술적으로는 난제입니다, 사실은. 일단 분리 과정. 네, 대부분의 그 발사 실패는 1단 분리가 안 되거나 잘못돼서 나타난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나로 발사 때도 1단 분리가 좀 실패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분리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분 정도 지나면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데 페어링은 이제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를 얘기하는데 여기 네. 보면 그 맨 위에 이렇게 있는 요게 이제 뾰족한 페어링입니다. 부분이요. 예. 네, 뾰족한 부분. 네. 근데 이 페어링이 옛날에 우리가 나로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페어링 분리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성 제대로 그 궤도까지 올라가서 그 충분한 속도, 그러니까 궤도 속도를 내느냐. 그게 이제 누리호 또 다른 그 발사 관전 5분 포인트가 전입니다. 네. 오늘 그 모형 갖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현장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발사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 모형 갖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1단 분리 있고 2단 분리 있고 마지막 이제 위성이 이제 궤도에 진입을 할 텐데 1단이 분리되면요. 그 분리된 추진체 있잖아요. 네. 추진체가 상당히 먼 곳에 떨어지던데요. 네. 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약 400km 떨어진 남쪽에 떨어지더라고요. 1단 추진체가. 네, 그리고 네. 2단 추진체는 1,500km 떨어진 곳. 네.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의 4배 거리. 네.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지구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그 거리의 차이점이 있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능 볼 때 6년 공부한 거를 막 하루 만에 다 어떻게 가르냐 하는데 12년간 준비한 거를 16분 7초 동안 판가름 그렇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예. 야속하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단 분리체가 이제 400km 떨어져서 저기 그러니까요. 일본 제주도 남쪽. 네, 예. 일본 근해 떨어지는데 사실은 재사용 발사체라는 게 그 떨어지는 거를 다시 추력을 발생시켜서 어떤 원하는 위치로 다시 오게끔 하는 게 이제 재사용 발사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4개가 떨어져 나가도 4개가 다시 각각 돌아오는 다 거군요. 제자리로 원하는 설계된 장소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게 재사용 지금 발사체고.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스페이스X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이 제일 크고 제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놈을 뭐 40번, 50번 재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발사 비용을 확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간단히만 예. 여쭤보면 지금 위성 얘기를 했으니까 발사 후 8일 후부터 이 큐브 위성 4개가 순차적으로 사출된다고 하던데 이 과정도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요. 그 이번에 그 성능 검증 위성에는 네. 4개의 그 소형 발사 그 큐브 위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큐브 위성은 전국 대학교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이제 선정된 그런 그 대학생들이 만든 자작 그렇군요. 위성이고요. 그게 발사 후 한 8일 정도부터 이제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사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출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봐 네. 한 번 사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다시 판단을 하고 네. 자세를 다시 잡고 또 두 번째를 사출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4개를 다 사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발사 시각 2분 20여 초 남았습니다. 이게 발사를 하면서 발사대에 그 엠블리컬 밴드 팔이 언제쯤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발사 신호가 나면은 예. 남과 동시에 떨어집니다. 아, 동시에 떨어지는군요. 예. 발사 이제 추력이 이제 저기 300톤 추력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톤 추력에 거의 근접해 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엄비리칼 타워에 있는 연결된 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네. 그 발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저게 엠블리컬 타워가 연결돼 있는 게 연료도 공급하고 산화제도 공급하고 전기 장치도 공급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예. 안에 뭐 발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제가 계속 그 증발하기 때문에 그놈을 같은 온도로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는 냉각이 필요한 거고요.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냉각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신호등을 점검하는 전기적 신호등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분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진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 누리호. 그때는 위성 모사체만 이제 탑재했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성능 감지 위성을 싣고 발사합니다. 네, 거의 1분 남은 상황이네요. 네,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1분 전입니다. 네, 잠시 뒤에 누리호가 700km 상공까지 약 16분 정도 시간에 도착을 할 겁니다. 네.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40초 전이네요. 네. 그나마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예. 예,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자,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점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점화가 되면 그 불기둥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렇죠. 온도도 뭐 3,000도가 3000 도가, 넘다고 예, 하는데 예. 그거 다 견뎌야 되잖아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립니까? 그럼요. 아. 너무 뜨거우니까.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연무가 이렇게 많이 그런 발생하는 10, 거군요. 네, 9, 10초 남았습니다. 8, 7, 6,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누리호가 지금 우주 상공을 향해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굉음 그리고 그 불꽃의 길이가 한 50m 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길죠. 그렇습니다. 내지를 지금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누리호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길이는 47.2m, 중량 200톤. 비행 정상. 네. 네, 비행 비행 정상이라고 정상. 하네. 네. 네, 잠시 뒤요. 그러니까 2분 뒤에 이제 1단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은 1단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예, 화염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예, 비행 궤도도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뒤 2분 뒤에는 이제 1단이 분리가 됩니다. 59km 정도 고도에서 1단이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종합 59km까지 통과. 올라가는 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중력이 가장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중력에 아, 저항하는 그런 추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장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저 구간이. 지금이 1분 19초니까 잠시 뒤면 일단 분리가 되겠네요. 말씀하신 고도 59km에서 네. 일단 분리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1분여 있다 고도 191km에서 페어링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아. 왼쪽에 뭐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저기 화염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거는 아, 이제 그렇습니까?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 네. 화염이 점점 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네, 중력 네. 방향이 아니라 네. 더 이상 이제 그 네, 이번에 성공을 하면 세계 7번째 네. 현장에서 함성도 좀 들리는 거 그러네요. 같죠? 네. 세계 어. 7번째로 이제 네. 우주 발사체를 스스로의 기술로 띄운 나라가 됩니다. 네. 오 그런데 지금 뭐가 추락하는 교수님 모습이 이건 잡혔습니다. 어떤 화면일까요? 예. 저기 일단 불린지 지금 2분 7초에 일어났거든요. 네. 아, 2분 그렇군요. 7초면 127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분 7초에 1단이 분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1차 1단 추진체에 분리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정대로 발사체 일단이 예, 2분 분리됐습니다. 7초 뒤에 네, 127초 뒤에 네, 지금 2분 33초니까요. 네. 예. 1단 추진체가 분리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33초 후에 페어링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2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면 네. 이제 마지막 700km를 향해서 3단 추진체가 네. 올라가게 되는 거죠. 1단이 분리됐고 2단에 이제 점화가 됐다라는 속보까지 확인되고 있고 발사는 2분 7초. 네, 고도가 59km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이 분리됐다라는 속보까지 네, 한 번 누리호 더 2차 확인되고 발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순조롭게 음. 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네, 1단이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페어링이 잘 분리되는지 봐야 되고 또 2단도 2단 추진체도 잘 분리되는지 봐야 됩니다. 네. 4분 정도 뒤면 그러니까 이제 30초 남았네요. 30초 정도 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순조롭게 확인됐다는 좀 속보를 전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누리호 1단이 분리됐습니다. 네, 누리호 1단 분리됐고요. 2단 점화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가 비행 정상고도 100km를 통과했다는 네, 우리 추적하는 레이더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표 고도가 700km니까 한 7분의 1 정도 통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은 네, 이제 4분이 지났고요. 고도를 조금 더 높여서 191km 정도가 되면 페어링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페어링 분리됐다는 뉴스 속보죠. 속보가 예,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페어링 네. 페어링을 분리 먼저 하고 2단이 분리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이제 100km 이상이 되면은 공기가 없어서 저항이 없으니까 네. 불필요한 무게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페어링 저 무게가 300kg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많이 나갑니다. 예. 페어링은 위성 덮개라는 거죠. 위성 덮개. 그렇죠. 이제 발사하고 나서 계속 네. 올라갈 때 네.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음. 다른 어떤 문제로부터 이제 보호하려고 위성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4분 34초 때 2단이 분리가 됐다는 네.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죠. 이제는 한 10분 정도 후에 또 시퀀스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예. 검증 위성 네, 분리까지 이제는 한 이륙. 10분 정도 걸릴 것 누리호가 같고 일단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 비행이 정상 고도 100km, 목표 고도 7분의 1 정도를 통과했다는 속보까지 여러분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창진 교수님.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요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죠? 예, 이제 2단 분리도 정상적으로 네. 일어났으니까 네. 예, 그 1차 발사 때 문제됐던 이제 헬륨 탱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은 네. 목표 궤도 700km까지 가서 위성을 목표 궤도 700km에 이제 투입하는 비행 정상. 일까지 아마 순조롭게 일어날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정상이란 말이 들리고 속보도 비행 정상 궤도 300km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발사체 2단 그렇습니다. 분리까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위성으로 또 네. 그리고 추적소에서 직접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추적소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비행 경로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적소를 그 필리핀 근처에도 마련해 놨고 최대 종합 예. 통과. 400km까지 비행 정상 궤도를 통과했다는 내용 확인하는데 아까 엔진 비행 점화. 시간 15분 정도라고 했으니까 10분 정도 되면 이제 비행이 시간은 네. 거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올라가면서 네. 우리가 추적소에서 추적을 하는데 추적을 하는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저기 이제 금속 물체니까 레이더로 탐지를 해서 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발사체 안에는 수백 가지의 그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그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내주는 신호가 너무 약하니까 아. 우리가 그걸 추적을 계속하면서 그 약한 시그널을 받아서 무선으로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26. 그 목표계까지 올라가면서 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추적소에서 받는 그 텔레메트리 신호를 해석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렇게 단계별로 계속 어떤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엔진 대한민국 점화. 국자 기술로 만든 26. 우주 비행체 누리호가요. 지금 순조롭게 궤도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이 됐고 4시에 발사가 됐습니다. 6. 자, 지금은 이제 500km 비행 정상 궤도 500km 통과했다는 속보까지 점화. 네, 확인되고 목표 있고 고도가 700km니까 네. 200km밖에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네요.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를 거쳐서 비행 정상 궤도 500km를 통과했습니다. 김경민 교수님 네. 5.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면 네, 26. 당군 역사 일에 처음이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정말로. 예.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발사하는 건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10월에도 방송을 같이 네. 두 분 모시고 했었는데 700km 도착했다라는 네. 속보까지 글쎄 전해드렸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소한 불완전 전소가 700km까지 확인을 돼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뭐 충분히 이번에 점검을 마쳤고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500km 상공 통과했으니까요. 잠시 뒤 700km. 700km는 16분 14초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네. 16분에 15분 정도에 15분 정도에? 예, 예. 15분 도착하고 16분에는 이제 모사 위성을 던지게 되죠. 검증 위성이 먼저 분리되고 네, 먼저, 그다음에 예,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명실상부 우주 개발 자립국으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7대 강국 우주개발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7번째 강국이 됐습니다. 네, 600km까지 숫자가 확인되네요. 600km 통과했다는 속보까지 오후 4시 9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선진국들도요. 우리나라가 일단 그 300톤 규모의 엔진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동안 자체 발사체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조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자체 발사체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다행히 산업 경쟁력도 높고 그 인력 자원도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위성 분리만 남았다고 하죠? 네. 지금이 이제 발사하고 나서 9분 52초 지나고 있는데 위성 분리만 남아 있다. 3단 엔진이 가동 중에 있다. 지난번 1차 때와 비교해서 좀 시간이 앞당겨진 건가요? 비슷한가요? 아니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히 똑같고 그 모든 게 이제 다 스케줄이 정확히 일치하는 네. 동일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지금 뭐 3단 추진체 위에 지금 위성이 얹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지금 3단 추진체하고 위성하고 같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이제 700km 상공에 도착하면 그 위성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위성 뒤에는 추진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달려왔던 그 속도대로 궤도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에서 그 궤도를 계속 돌려면은요. 네. 그 초당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초당 뭐 7.5km는 돼야지 궤도에서 계속 돌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궤도라는 거하고 그 궤도를 유지하려면은 가져야 되는 속도하고는 이제 1대1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되면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로켓 발사는 이제 수직으로 하지만은 그 상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점점 자세를 변해서 네. 완만해지더라고요. 완만해져서 이제 혹시 수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접선 방향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근데요, 말씀해 접선 주세요. 방향으로 위성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의 네. 속도가 이제 궤도의 속도가 되겠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고도가 이제 700km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것 발사 같습니다. 4분 34초 후에 이제 고도 258km에서 2단이 분리됐고 3단 엔진이 3단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가동 네. 중이네요. 아, 3단 네. 엔진이 잘 가동돼서 지난번에 46초 동안 연소가 안 됐었잖아요. 예. 그 연소가 완벽히 되면 우리 목표가 성공하는 네. 겁니다. 그때 조기 연소하면서 이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26 정상궤도 누리호가 650km 발사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50km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지금 10분 전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엄청난 화염이네요. 이 불꽃이 3,000도가 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네. 거라고요. 예. 저 발사대 말고 옛날에 나로 발사대가 저 앞에 있거든요. 네. 그때는 회피 기동을 했죠. 아. 왜냐하면 밑에 시설물에 그 불꽃으로 비행 영향을 안 정상.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약간 비틀려서 올라갔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웃었죠. 아, 그게 우리가 아니다. 모르니까. 예. 근데 저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회피 말씀하시는 기동 없이. 것은 2013년 나로 발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오늘은 회피 기동 없습니다. 아, 예. 나로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때는 밑에 이제 지금 저 발사대가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최대 네. 도합 나로 발사대는 저 앞에 있어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새로 만든 발사대죠? 아, 제일 처음 거요. 예. 예. 그 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물에 데미지를 안 주려고 아, 불꽃이 막바로 닿지 않게 네. 틀었죠. 아,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면요. 네. 네. 곧장 바로 올라가네요. 네. 네. 이제 한 2분여 2분 여 뒤면 검증 위성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후 16분 7초가 지나면 위성 모사체가 이제 분리될 예정입니다. 네. 3 2 엔진 점화 아, 누리호 발사 이제 26 성공 여부를 누리호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발사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첫 교시는 26. 발사 후 42분 누리호가 23초 발사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제 실제로 성능 오, 검증 위성이 4, 바로 이 700km 3, 궤도에 진입했는지 2, 알 수 있는 엔진 시점은 그때가 점화. 되는 거죠. 26 아, 예. 그러니까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위성을 사출하는데 사출된 3, 위성이 2 엔진 점화 지금 속보에 3단 엔진 26. 정지 확인이 누리호가 지금 발사되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정지를 15분 정상적인 정지라 그러면은 예. 일단 정지를 하고 왜냐하면 투입 확인되니까요. 네. 궤도에 발사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네. 그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이제 접선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접선 방향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추력을 낼 비행 필요는 정상.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지를 했는데 그렇군요. 그 예. 정지가 되고 나서 4 그 접선 방향하고 같이 가면서 그때의 속도가 7.5km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위성을 사출하게 되는 거고요. 정지라 그래서 괜히 놀랐네요. 네, 정지가 이제 비정상적인 정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네. 정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단 엔진 정지가 확인되고 있다. 앞서 700km 또 4시 13분에 확인됐다라는 속보까지 여러분께 확인해 예, 드리고 투입이 있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 모든 네. 게 다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누리호 지금 성공적으로 4시에 발사가 됐고요.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페어링까지 다 네.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한 3단 엔진도 이제 예정된 고도에 올라서면서 정지가 됐고요. 네. 저기 이번에 화면에 발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700km 궤도에
투입된 걸 확인하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네. 저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성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네. 들어왔네요. 성능 검증 위성도 분리가 확인됐다. 네. 14분 아까 57초에는 검증 위성이 분리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순조롭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도 조금 전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모사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되는 모사체가 거죠? 분리가 예. 돼요. 근데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됐지만 저게 이제 7.5 초속 7.5km를 가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아. 그거 궤도에 투입을 시켰는데 네. 네. 그 궤도에 걸맞는 속도를 갖지 못한다면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가 됐지만 이제 7.5km의 초속 7.5km를 갔는지는 조금 후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지켜볼 필요가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네. 추적 레이더, 뭐 광학 추적 장비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성에서 확인하고 또 펄라우 추적소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저번에는 700km까지 못 갔거든요. 아, 조금 모자 지금은 못 미쳤군요. 지금은 간 거죠 일단은. 네, 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모사체도 분리 확인됩니다. 네, 위성 모사체까지 우리가 말한 시퀀스대로 지금 네,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1차 발사 후 8개월 만에 다시 우주로 비상한 누리호 위성 모사체 분리 확인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누리호 2차 비행 예정대로 다 절차를 밟아서 분리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초당 7.5km의 속도로 궤도에 진입해서 잘 돌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예, 예. 네, 근데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추적이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지구가 둥근하고 불가능하고 위성이 남쪽을 향해서 가니까 남극 근처를 가면은 네. 그 위성이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 신호를 바라보면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신호가 확인이 되면은 전체적인 그 발사 일정이 다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서 한국 기술로 개발한 성능 검증 위성까지 이제 분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성능 검증 위성과 지상국의 통신이 좀 이루어지는 시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네. 남극 세종 기지에 그 추적소가 네. 있고요. 그 위성이 거기서 최초로 이제 그 교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 교신을 하면은 그동안 자기 그 위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속도는 얼마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를 다 내려보내서 네.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예.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1차적으로 위성이 제 궤도에 투입됐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네. 다시 대전 근처죠. 대한 한반도 근처 상공에 오면 대전 그 추적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을 다시 재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궤도를 이렇게 돌게 되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2시간 남짓 걸리는 2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돕니까? 2시간. 예. 굉장히 빠르게 도는군요. 네. 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번엔 정말 진짜 위성을 실었는데 나중에 이제 큐브 위성이 분리가 되면 그 위성의 역할까지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큐브 위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위성 자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실습하기 위한 실습 장치라고 보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학교에서 만드는 경우는 인력 양성이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주로 이제 이번에 수행하게 되는 임무가 그 대기 관측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선, 그러니까 그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우주에서 오는 그런 그 빛 같은 것들을 세대과학과. 검출한다든가 자기장을 검출한다든가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저 검증 위성에서 저렇게 큐브 위성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네네. 네,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저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8일 후에 8일 후에 왜 8일 후에 내보내는 겁니까? 그 모든 이 위성 검증 자체가 안정화되어야 저것도 사출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8일 후에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틀 간격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 만든 거를 제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서울대 카이스트. 과학기술대학, 저 카이스트. 카이스트.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틀 이제- 간격이라 8일이 걸리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엔진 정지 저거는 사실은 그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저게 지금 총 성능위성 무게가 196kg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선대학교 거는 9.6kg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지금 196kg. 그렇군요. 예. 이거 원래 1.5톤짜리 인공위성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이게 테스트 지금 로켓이니까 야. 그래서 이제 혹시 실패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네. 좀 올린 거고 네. 그다음에 대학들의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그만 큐브 위성을 만들어 봐라 네. 해서 이제 대기 먼지 지구 관측 뭐 이런 기능을 조금씩 넣어서 네. 지금 넣은 거죠. 네, 앞서 두 분 교수님 예상대로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 듯이라는 속보가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은 이제 5시 10분에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성공한 듯까지 저희가 정부의 공식 전해드릴 수 발표가 있기 있겠습니다. 전까지 저희가 누리호 발사 성공한 뜻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네. 성공했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저번에 다 된 것 같았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네. 좀 맞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글쎄 지난번에는 네. 저 3단 엔진이 훨씬 더 아까 음. 보도에 나온 것보다 더 일찍 정지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3단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됐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제 시간에 정지돼 있는 것으로 그 보이고요. 비정상적 정지가 조기 연소라는 조기 연소죠.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기 연소가 아니라 네. 산화제가 더 이상 없으니까 연소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아. 판단을 해서 연소를 종료시켜 버린 거죠. 네, 저 발사통제센터 화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네, 분주하게 연구원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 네. 기술, 우리나라 연구원들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된 누리호 비행이 사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로부터 받은 비행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비행 과정,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및 목표 궤도의 투입 여부, 그리고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그러네요. 설명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네. 비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30분 뒤에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됐는지 여부도 최종 확인되면 발표하겠다.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향후 지금 나와 있는 화면만 보면은 그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네. 큰 긴장을 안 하는 걸 보아서 네. 그 데이터들이 그렇게 큰 비정상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표정도 이제 박수를 치는데 제가 네. 표정도 좋고요. 정상. 박수 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각 네. 우주연구원. 네. 우주 연구원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홀가분하고 좀 허탈한 그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홀가분하고 허탈한 기분이다. 네.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등은 계획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 있다도 들어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역시나 발사 42분 뒤부터 남극기지 대전 지상국 교신을 시도한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이 시각에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다 받아서 네. 분석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발사체의 어떤 문제점은 파악을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쯤 아마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들을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라는 게 속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궤적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떤 비행을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가서 사출하는데 위성은 제 속도를 갖고 사출이 됐는지 이런 정도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그거 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아마 그 대충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정리하고 뭐 확인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앞서 통제센터 화면 보셨잖아요. 네네. 연구원들이 막 박수 치고 있는 모습 네. 보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접 가보셨죠? 말도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네. 저는 지금 박수 치는 저 장면을 보면서 네. 러시아하고 했을 때 5번 만에 성공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이 연구원들이 박수도 못 쳤어요.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아까 홀가분하고 허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때 연구원들은 발사되었습니다. 그저 허탈해가지고 왜 그랬던 거예요? 저게요. 예. 제가 이제 이 국제정치학자로서 이 우주하고 이렇게 좀 빅사이언스를 해보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가 있어요. 네. 근데 우주는 잘 만지다가 저기 로켓이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래- 허탈감. 그럼 말도 못하는 허탈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던 것이 좀 남아 있으면 뭐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그냥 하늘 날아가서 그냥 저 지구 궤도에 들어갔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신호로만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집중된 노력이 단 뭐 십몇 분 만에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녁에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각자 식당으로 향해서 밥 먹으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주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저희가 관련 화면 보여드리느라 두 분의 좀 어떤 표정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 게 네. 굉장히 벅차고 설레고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시거든요. 좀 네. 지금 오늘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누리호 이제 개발 기획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한 13년 됐고요. 이걸 할 때 이제 뭐 예산 당국이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럼 뭐 입증하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았었고 네. 어려운 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한번 실패를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서 누리호 성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거든요. 예. 네. 더 중요한 거는 누리호가 성공된 게 그것보다는 이 누리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이익을 더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해 김병민 교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저런 기술을 네. 관광산업, 우주관광산업도 요새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주 개발 사업, 네.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탐사를 네. 할 수 있잖아요. 목성도 네. 탐사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로켓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 위성을 갖고 싶다. 우리 로켓을 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누리호 로켓의 톤수가 1.5톤이기 때문에 네. 1.5톤에 걸맞는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환경위성도 들어가고 군사용 첩보위성도 들어가고 환경위성, 군사용 첩보위성, 첩보위성도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구자원 관측위성이라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파를 쏴서 자원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피해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도 저 위성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 기업 관계자분께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박수 한번 칠까요? 교수님께서 치자고 지금 박수하자고.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박수 같이 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얘기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통해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말씀 예상대로 목표 궤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성공적으로 교신도 했고요. 네, 대한민국 과학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고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응원해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발표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앞으로 4번 더 발사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8월 2일 날 달 궤도선, 우리 달 궤도선이 발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발사하는 겁니까? 이 그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이제 우리의 달 탐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우주 탐사 계획이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섀도우 캠이라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부가 같이 국제 협력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발사체가 없는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사의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궤도로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네. 8월 2일 달 궤도선을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아까 장관이 언급한 것 중에 기술적 신뢰도, 안정성을 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던데 어떤 점을 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누리호 이번에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발사가 잘 성공됐지만 사실은 이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비록 임무 성공에는 임무 실패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신뢰도의 확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활용의 측면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어떤 위성을 쏘느냐에 따라서 그 위성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려 그러면은 그 성공률 혹은 이 발사체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산정하는데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를 실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사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네. 내년부터 이루어질 그 4번의 발사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지금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하고 나로 할 때 네. 우리가 일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우리가 10월 발사할 때부터. 예, 예. 그다음에 누리호 지금 하면서 저번에 실패한 게 3단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센서 때문에 또 내려놨댔잖아요. 연기됐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이제 일들이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가 예.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 1월에 지금 이제 세 번째 거 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년까지 내년 1월까지 포함해서 4번을 더 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이 4번 과정 동안에 이창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되고 설계된 대로 안 된 부분이 뭐가 있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비교를 해서 예.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의 H2A 로켓이 다 성공했는데 6호기가 실패했어요. 네. 그 1번부터 5번까지 다 성공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아 그럼요. 그거 예. 지금 실패했던 것이 일본의 우주 발사대가 있는 다네가시마의 그 비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한 번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저것이 앞으로 4번 더 하는 이유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언제나 쏴도 저 문제없이 쏠 수 있는 네. 그런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4번 더 쏘는 거지 네. 한 번 성공했는데 뭐라 또 쏴?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저런 위성 발사체 처음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성공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할 수 있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산업 기술 경쟁력이나 아니면 인력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아마 1차 발사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2차 발사에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성공 요인 이런 걸 잘 분석을 하면은 앞으로 있을 그 4번의 발사를 통해서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을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앞서 우주청 얘기도 하셨지만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까 장관이 네, 네, 말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그거보다 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큰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단순히 뭐 그냥 발사체하고 위성을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가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더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반드시 그 중에 한 요소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지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위성을 요구하는 부처가 너무 많아요. 환경부, 국방부, 기상청, 산림청, 그렇네요. 국토해양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우주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주청을 만들려면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뭐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양쪽에서 다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힘이 모이고 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자, 거의 시간 다 됐는데 끝으로 좀 여쭤보면 이제 1시간, 그러니까 발사 기준으로 1시간 40분 뒤면 이제 두 번째 교신이 이루어질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남은 좀 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 끝으로 좀 요약해 주시죠. 이제 뭐 발사체의 임무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네. 성공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 네. 이제 검증 위성이 얼마나 그 원래 검증이라는 기술적 임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제 대전 지상국하고 이제 교신을 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임무를 설계한 대로 이제 이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은 그 4개의 새로운 그런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물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큐브 위성도 이제 사출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 검증 위성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위성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한 2년 동안 계속 그 운영하면서 이제 그 위성의 성능을 평가할 거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고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2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성공을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